세상은 변한다. 어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 오늘은 내 눈앞에 현실이 되고, 오늘 낯설게 다가오는 풍경은 내일이면 너무도 당연한 모습이 된다. 나는 매일 아빠로서 또 투자자로서 그 변화를 바라본다.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멀리 달려갈 것이다. 그래서 늘 스스로에게 묻는다. 내가 지금 쌓아가는 작은 선택들이 과연 아이들의 삶에 어떤 흔적을 남길까? 최근 라울 팔이 전한 이야기는 그 질문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었다. 그는 말했다. 디지털 자산이 인터넷보다 2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 끝에는 2030년 40억 명의 사용자가 있다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라울 팔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생각에 잠겼다. 인터넷보다 2배 빠르다니. 이건 단순히 수치의 비교가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속도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변화의 크기가 이미 전혀 다른 차원에 들어섰다는 의미다. 나는 인터넷이 처음 우리 곁에 왔을 때를 떠올린다. 전화선을 공유하던 시절, 모뎀의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페이지가 한 줄씩 열리던 그때, 메일 하나를 보내는 것도, 사진 한 장을 다운로드 받는 것도 설레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그 시절의 대부분은 인터넷이 세상을 이렇게 바꿀 거라곤 믿지 못했다. 기업들은 무시했고, 정부도 조심스러웠고, 많은 사람들은 그저 신기한 장난감으로만 여겼다. 그러나 불과 20년, 30년 만에 인터넷은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가 되었다. 오늘날 인터넷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된 것이다. 이 경험을 떠올리면 라울 팔이 말하는 디지털 자산은 인터넷보다 2배 빠르다는 전망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실제로 숫자가 그 사실을 증명한다. 디지털 자산 사용자는 지난 9년간 평균 137%씩 성장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6억 5,900만 명에 도달했다. 비교해보자. 인터넷은 초기에 연평균 76% 성장해 2000년이 되어서야 1억 8,700만 명에 도달했다. 거대한 격차다. 나는 이 데이터를 보며 우리가 지금 단순히 투자 기회를 보는 게 아니라 문명사의 변곡점 위에 서 있음을 다시 느낀다. 라울 팔은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2030년까지 전 세계 디지털 자산 사용자가 40억 명에 이를 거라고 전망했다. 40억 명. 지구 인구의 절반이 넘는 수치다. 만약 이 예측이 현실이 된다면 디지털 자산은 더 이상 투자 자산이 아니다. 그건 세상의 기본 언어이자 모든 거래와 기록의 표준이 된다. 팔은 시장 규모도 함께 내다봤다. 현재 약 4조 달러, 우리 돈으로 5,570조 원 규모인 시장이 2030년대 초에는 100조 달러, 약 1경 3,900조 원까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 수치를 보고 잠시 숨이 막혔다. 단순히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채택이라는 거대한 동력이 성장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설명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 단기적으로 가격 변동의 90%는 법정 화폐 가치 하락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강세와 초과 성과는 오직 채택에서 비롯된다. 이 말이 내 가슴에 깊이 박혔다. 매일 변동하는 차트를 보며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결국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채택이라는 사실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 오늘 몇 퍼센트가 오르고 내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쓰고 얼마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느냐가 진짜 본질이다. 물론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지갑 개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게 진짜 사용자 수를 보여주는 건 아니지 않나? 라울 팔은 이에 대해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지갑을 보유하는 건 한 가정이 여러 개의 IP, 주소를 쓰는 것과 같다. 충분히 타당한 비교다라고 말했다. 나는 이 설명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했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방향성이다. 사용자는 분명히 늘어나고 있고 이 흐름은 이미 되돌릴 수 없다는 것. 재미있는 건 다른 조사기관들의 전망도 결국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이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2030년까지 디지털 자산 사용자가 10억 명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안드레센 호로위츠는 매달 3천만에서 6천만 명이 이미 적극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숫자는 다르지만 누구도 멈춤을 말하지 않는다. 성장은 이미 시작됐고 단지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디지털 자산 채택을 선도하는 건 선진국이 아니다. 오히려 신흥국 그리고 중저소득 국가들이 이 변화를 이끌고 있다. 2024년 체이널리시스 글로벌 채택 지수에 따르면 인도가 1위를 차지했고 나이지리아와 베트남이 뒤를 이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브라질, 태국도 높은 채택률을 보였다. 나는 이 명단을 보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새로운 질서를 여는 건 기존의 중심이 아니라 변화가 절실한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 왜 이 나라들이 앞서가는 걸까? 답은 단순하다. 그들의 화폐가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물가가 급등하고 통화 가치가 흔들리면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새로운 대안을 찾는다. 나이지리아의 젊은이들은 비트코인을 통해 해외로 돈을 보내고 베트남의 노동자들은 송금 비용을 줄이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한다. 필리핀의 가정들은 해외에서 일하는 가족이 보내는 돈을 빠르고 싸게 받기 위해 디지털 자산을 선택한다.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생존이다. 나는 이 사실을 아빠의 눈으로 바라본다. 만약 내 아이들이 저 나라들에서 태어났다면 아빠인 내가 그들을 지켜주기 위해 어떤 선택을 했을까? 결국 디지털 자산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지키기 위한 울타리가 된다.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불확실하다. 기후 위기, 지정학적 갈등, 인공지능과 자동화, 그리고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화폐 가치. 나는 이 모든 것 앞에서 두려움을 느낀다. 그러나 동시에 한 줄기 희망도 본다. 바로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질서다. 내가 매일 조금씩 모으는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다. 그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의 언어를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다. 내 선택이 아이들의 세상에 어떤 발자국을 남길 수 있을까? 나는 그저 작은 습관처럼 매일 사토시를 모으지만 언젠가 그 습관이 아이들의 삶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될지도 모른다. 라울 팔은 2030년 40억 명이 디지털 자산을 쓰게 될 거라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단순한 숫자로 듣지 않는다. 그건 바로 내 아이들의 세상에 대한 묘사이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아이들은 내 무관심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러나 내가 오늘부터 조금씩 준비한다면 아이들은 더 단단한 울타리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한다. 그리고 그 속도는 인터넷의 2배라 한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다. 나는 이 거대한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길을 선택해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느리지만 단단한 투자를 이야기합니다. 아빠의 투자 일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 채널은 아빠의 투자 일기를 공유합니다.